네, 두 분 대표님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큰 박수로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들께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시고 계시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100분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웨비나 좀 어떠셨어요? 생방송이라서 좀 떨리시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되게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네. 네, 색다른 경험일 것 같습니다. 최정호 대표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그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게 좀 힘들었고요. 네, 카메라 너머에 100명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는 사용 안 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내려주시면. 네. 그러면은 저희 최종호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 먼저 한번 봐볼게요.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분 먼저 한번 봐볼게요.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운영하시면서 제조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조사를 찾고 계약하고 생산까지 성공하신 과정이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네.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초기 제품을 어떻게 생산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부분 경험이 없으시니까 항상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고요. 저희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처음에 이제 저희가 결심을 했던 건 처음부터 많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적게 만들더라도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할까?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할까? 저는 그것보다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변에 먼저 좀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나중에 예를 들면 해외에서 만드는 거는 나중에 가도 늦지 않고 처음에 좀 국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팔로우업을 하기 쉬운 그런 곳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역시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 국내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사실 많은 그 제조업을 해줄 수 있는 제조사가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조사들 역시 최근에 많은 공장들이 물량 같은 것들이 큰 물량들은 다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제조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을 또 같이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야죠. 이거 다시 올려놓을까요? 네. 그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홈핏 대표님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라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언택트를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홈피트는 향후 이런 트렌드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저희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대면에 대한 공포가 있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신규 문의가 되게 많이 감소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때 저희가 했던 게 그 코치분들을 다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코치를 이동간 이제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졌을 때는 수업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요청을 드렸어요. 코치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되게 잘 따라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소독제를 다 지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수업 이동 중 그리고 수업 중에 계속 이제 소독제 말씀을 드리고 그 매뉴얼을 저희가 다 배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이 위생에 대한 강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기존에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 수업을 그냥 뭐 취소나 환불을 안 하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셨고, 어차피 이제 운동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나 심신에 대한 그런 안정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문의도 요즘은 더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입장에서 저 요즘도 이제 저희 코치님이랑 운동을 하거든요. 홈핏을 하고 있는데 코치님이 이제 오히려 더 이 철저하게 위생을 신경 써주시고 하시니까 더 믿고, 그리고 또 어디 이제 사람이 많은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요즘에는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장에 가서 처음에 이제 스타터분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헬스장에 가야 되고 어떤 코치님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냥 너무 부담이고 어려우니까 그냥 A 안에 그냥 이렇게 돼버리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단 신청만 하시면 그 회원님께 맞는 코치님을 정확하게 배정을 해드리고 또 코치님의 그런 자격증이나 경력상 후기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고 또 코치님이랑 혹시나 체험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코치님이랑도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보다는 운동을 거의 포기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해야겠네요. 네, 홈핏도 코치분들 검증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지금 이 질문 보면은 이제 최종호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아이템에 대한 고객 검증은 직접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구강 및 치아에 대한 효과 부분일 텐데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그 효과와 실험은 어떻게 검증을 진행하셨는지 실제 의사분들과의 협업과 연구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문의를 주셨어요. 네. 실제로 뭐 검증 과정이 좀 있으셨을까요? 아까 제 발표 장표에서 의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구강 질환이 감소해야 되고 구강 질환이 감소하려면은 구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두 개의 연결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강 질환이 감소했을 때 의료비가 감소한다는 건 너무 명확한데 구강 관리를 잘 했을 때 얼마나 구강 질환이 감소가 되는지는 사실 예방의학의 관점이거든요. 그 복지의료의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국가에서는 관심은 매우 많지만 로컬 치과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예방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방치과에 대한 학문은 사실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치위생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고 저희가 치과 가면은 치과 선생님보다 더 많은 치위생사분들이 사실 계시죠. 그래서 오랄 하이진에 대한 영역은 사실 치과 의사의 영역인지 오랄 하이진의 영역인지 좀 애매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초기에 이제 진행할 때부터 저희가 과연 뭐 매출 이런 것보다 아이들이 양치를 스스로 하는가,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해쓰고 이제 스스로 잘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이의 구강 상태가 좋아졌는가라는 질문으로 하나씩 이어나가는 거예요. 사다리 타기 하듯이요. 그랬을 때 의료비 감소까지 하는 전체 사이클을 검증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한 단계 넘는 게 예를 들면은 구강 관리 잘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홈핏이랑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지금 몸 상태는 BMI든 아니면은 뭐 체지방량이든 이런 정량화된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구강 상태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도 양치질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젊은 분들은 내가 양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양치질 나 잘한다고. 근데 막상 그런 검사 같은 걸 해보면 되게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정량화된 지표들이 없는 것들이 많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이것들을 조금 더 언택트하고 쉽고 싸게 할 수 있는지가 저희의 다음 미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매주 몇 번씩 치과 선생님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대학병원이랑 같이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 리스트를 좀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해요. 브러쉬몬스터는 실구매자는 부모인데 사용자는 어린이라서 좀 프로덕트 개발에 챌린지가 있으신지 이것도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게 되게 저희의 외로운 고민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칫솔은 사는데 아이가 하고 앱을 사실 사용하는 아이들은 양치하는 아이고 이제 엄마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홈피트 같은 서비스는 이게 이제 일치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없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제품들이
엄마가 사더라고요. 집에 있는 라면도 결국에는 엄마가 사고 먹는 건 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선배 회사들은, 그런 선배 창업가들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확실히 두 개에 대한 소구점,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할 때도 확실히 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포커스 미디어 영상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고요. 저희 앱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컨텐츠나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의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예를 들면 딱 보시면은 그때는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질문에도 있었는데 사용 연령. 아이들은 사용 연령이 단순히 상관없지만 이걸 구매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애가 이거를 사면 쓸 수 있는지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FAQ 제일 첫 번째가 몇 살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 부분이 저런 구매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게 이제 생기는 문제를 저희가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홍필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야 되는데 요 답변에 좀 연결되는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먼저 드리고 다시 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잠시만요. 질문을 지우셨나 봐요. 아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27개월짜리 아이가 이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영상은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정말 칫솔질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질문 FAQ에서 사용 연령을 저희는 36개월 이상으로 가이드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양치에 대한 부모님들의 고통은 12개월 돌진하면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2개월부터 이 36개월까지도 사실 중요한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자인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컨텐츠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지켜봐 주세요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첫째 딸이 이제 40개월이거든요. 근데 저희 딸도 브러쉬 몬스터를 한 24개월부터 사용을 했는데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보여주더라도 이거를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지가 24개월에는 아직 좀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한 30개월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따라하고 내가 잘 따라하면 이런 효과가 나오고 마지막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 24개월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지각력이나 이런 인지 능력이 확실히 아직은 떨어지는 부분은 맞아요. 그럼에도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브러쉬 몬스터가 메인으로 잡고 있는 거는 36개월이 지난 한 30개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최종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캐릭터가 없어졌어요. 이런 문의 전화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질문 보면서 이거는 이제 엄선진 대표님께 질문을 해주셨어요. 홈핏이야말로 CS 관리가 정말 힘들고 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근데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운영팀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운영팀이 저희 팀 전체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제 뭐 수업에 대한 문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원님이 처음에 초기에 들어오셔서 체험 수업을 하고 또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을 하고 또 수업을 하는 와중에 계속 이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여쭤보고 그 단계마다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계속 이제 너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셔서 그냥 계속 그 지속적으로 회원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하고 어떤 것들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이제 코치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케줄과 관련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회원님이 수업을 당일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코치님은 그 수업을 미리 빼놨는데 그 수업이 정말 그냥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는 어쨌든 회원님이랑 코치님 두 사이드를 중재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코치님의 그런 권리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호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또 회원님 입장에서도 코치님이 불성실하거나 수업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지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좀 잘 회원님이랑 코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저희 서비스에 녹여나가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인데요. 홈 트레이닝에서 트레이닝 센터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해한다고 하세요. 저희는 사실 한 2년 정도 전에 그냥 조그맣게 이 PT샵 정도 규모로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이랑 오프라인 기반이랑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홈핏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 거의 95% 이상이 그냥 집에서 운동하기 원하시는 분들이셔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 타겟군 자체도 조금 바뀔 것 같고 저희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좀 바뀔 것 같아서 아직은 뭐 여러 가지 확장 계획보다는 정말 이 홈핏 그 방문 트레이닝만 집중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춘 이제 코치분들을 모집을 하고 또 회원님들도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야기 듣다가 문득 궁금해진 거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사전 질문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두 대표님께 공통적으로 들어왔던 질문이 이제 키튼 플래닛도 외국에서도 많이 인기를 가지고 있고 홈핏도 시장이 외국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두 분 다 글로벌 확장 계획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네. 이미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네. 제품은 한 12개국 정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은 137개국 거의 이제 앱만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국가는 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어느 네. 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나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뭐 미국 그러니까 한국 다음은 앱 사용자에 대한 비율이 국내만큼 해외가 크거든요. 예, 해외가 크고 순위로 따지자면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순수하게 앱 사용자만으로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치라고 하는 거는 뭐 남녀노소, 국가, 뭐 인종을 다 초월해서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국가나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컨텐츠적인 거는 조금 있어요. 예, 컨텐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캐릭터나 아니면 저희의 그런 AR 아이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확산하기에 되게 좋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앱 서비스일 때는 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가 이제 끼게 됐을 때는 유통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단계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글로벌 확산을 할 때 이제 해외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신제품 그런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그들의 문화권에 있는 시장에 홍보하고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디스트리뷰터들이 더 잘 되려면 우선은 우리 앱 자체가 그 나라나 그 문화에서 더 많이 정착이 되고 유명해져야 되겠다. 앱이 먼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앱 자체를 고도화하고 많은 문화권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기능 같은 것들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동도 역시 어느 나라든 다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운동도 되게 뭐 미국에서는 또 실제로 굉장히 홈 트레이닝 산업도 많이 발전해 있고 또 기업 가치가 또 수조 정도 되는 이제 펠로톤이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도 있는데 사실 방문 트레이닝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일단은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게 왜냐면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도 그 매칭이 안 되는 또 지역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하고 싶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을 좀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 막 이제 PT 시장이 막 커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기존에 이제 체조를 하던 단계에서 단체로 체조를 하던 단계에서 이제 대인화되는 이제 PT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제 1대1 PT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네. 어려운 질문 드렸던 것 같아서 재밌는 질문 하나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홈피 트레이너 분이 식단 관리도 해주시나요? 냉장고 검사도 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가요? 혹시 그 저희 코치님, 저랑 같이 홈핏을 하는 코치님이 네. 항상 이제 저희 집에 오면 냉장고 검사 바로 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그게 이제 저희 코치님 유튜브에 있는데 아마 그거 보셨던 분 같기도 하고. 근데 식단 관리는 대부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보통 목적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다이어트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 산전산후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재활 목적인데 사실 산전산후랑 재활은 이제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기보다 다이어트 쪽이 조금 더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래서 뭐 요즘은 정말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바디 프로필 목적으로 혹은 단기간에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이 또 여름을 준비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분들 이제 식단 관리까지 다 가능한 분들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서비스 관련 문의를 받은 김에 한 가지 더 서비스 관리 문의를 네. 대표님께서 직접 부모님과 아이, 부부가 같이 하는 트레이닝 서비스도 지원이 되고 네, 있을까요? 요즘 저희가 보통 이제 지향하는 거는 개인 레슨 그리고 소그룹 레슨이에요. 3인까지. 그래서 딱 3인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랑 아이 1명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요즘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가정의 달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아니면 부모님께 이제 홈피를 선물해드리는, 그래서 2대1 레슨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저희 팀원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한 팀원도 있는데 그 팀원들은 실제로 이제 그 남편이랑 아내가 같이 이제 홈핏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실제 단순히 진짜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두 분이 이제 사이도 좋아지고 일단 싸우더라도 홈핏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쩔 수 화해를 할 없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난처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첫 네, 체험 좋을 것 39,000원에 네. 하고 있으니 네, 프로모션 이야기를 나눈 김에 이번에는 최종호 대표님께 오늘 바로 완성되었다고 보여주신 그 귀여웠던 동영상 광고 인상 깊게 보신 분인데요. 키튼 플래닛에서 마케팅 광고 콘텐츠를 구성할 때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거 궁금해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거를 포커스 미디어 분도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런 마케팅 광고 쪽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RB백,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RB백 전에는 모든 발표를 제가 사실 다 했어요. 그래서 대회 나가고 회사도 홍보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포커스 미디어 RB백 행사 같은 경우는 왠지 제가 나가는 것보다 저희 컨텐츠 마케터 분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컨텐츠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한 게 그렇게 크게 오래 안 됐어요. 아직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품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일 이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품 광고보다는, 고객이 아까 그 홈페이지 볼 때도 마지막에 이제 육아맘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아이와 이렇게 엄마의 그런 사용자, 구매자가 다른 부분도 했지만 결국은 이 앱을 깔고 아이한테 앱만이라도 제품 구매 안 하더라도 앱을 먼저 까는 것도 엄마고요. 애가 스스로 나 양치해야지라고 하고 브러쉬몬스터를 깔지는 않아요. 근데 엄마가 한번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핸드폰 내놓으라고 브러쉬몬스터하게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러면 엄마는 폰 주기 싫고 막 좀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엄마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이 브러쉬몬스터 안에서는 덴탈 케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공감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컨텐츠, 그리고 그 호흡을 가져가는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들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라는 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치카맘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죠.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고 이분이 지금 팔로워가 한 1,500명 정도 됐어요. 1,500명 되면서 항상 브러쉬몬스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코로나 때 그리고 자기의 얘기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계속 올리면 사실 회사가 그런 페르소나를 잡은 어떤 사람을 운영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좀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개인 계정도 아니고 회사 계정도 아니고. 근데 좀 그런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좋아요를 정말 많이 눌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랑 대댓글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저희가 이벤트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5월에 달에 이제 충치 그리기, 충치 악당 그리기 이제 사생 대회를 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림 같은 것도 집에서 요새 미술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건 이벤트 같은 걸 했을 때 참여율이 높을 수 있도록 그런 치카맘이라고 하는 거를 네,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잘한다라고 하는 방문유가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전형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브러쉬 몬스터 전형은 아예 혼자 그리는 그림이고요. 잘한다 전형은 잘한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려서 네, 그래서 이제 장원을 뽑고 평생 브러쉬 몬스터 이용권과 잘한다 이제 이용권도 이렇게 주는 거를 이렇게 크로스로 해보고 있고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회사 스타트업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런 같은 고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랑 콜라보 케이스는 더 많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잘한다랑 하는 부분도 좋은 반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언제 오픈되나요? 이벤트는 일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포커스 미디어 요 광고랑 좀 겹쳐서 5월, 6월에 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열어보려고 하고요. 아마 5월 달에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미리 팔로워를 해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홈핏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비전공자로서 초기 트레이너분들을 많이 만나보셨다고 하셨는데 초기에 사업을 구체하는 과정에서 몇 명 정도 만나보셨는지 그리고 그분들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지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그때는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고 저는 그냥 진심을 계속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고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코치님한테도 혜택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고 코치님께는 뭐 수수료를 얼마나 제가 감면을 몇 개월 동안 해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해나가자. 코치님 혼자 이제 이렇게 혼자 영업하고 막 다 하는 거 쉽지 않으시니까 저희 같은 플랫폼 만들어지면 제가 꼭 기억을 하고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사실 방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던 요즘은 이제 플랫폼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되게 많이 계신데 그때는 정말 네이버 블로그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해도 10명 정도 계셨고 그렇게 이제 제가 외부로 노출된 분들 10명 정도였고 그분들 정말 다 연락을 했는데 그래도 5분 정도는 이제 만남을 응해 주셨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만나면은 그분한테 또 소개를 요청을 드려요. 그러니까 혹시 동료분들 중에 이렇게 방문 트레이닝 경험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 계시냐? 처음에 제가 못해도 30분 정도는 만나 뵀던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금전적으로 제가 대가를 드리진 못했고 이런 앞으로의 비전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제가 사전 신청을 받아보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이제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구체화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네. 신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종호 대표님이랑 대표님의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네. 최종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업은 희노애락 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게 대표님들이 이제 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최종호 대표님부터 먼저 한번. 네. 저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은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한 고객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검증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제가 즐거울 때는 예를 들면은 저는 CS를 받을 때가 제일 즐거워요. 문제가 있는 CS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감사의 CS든 했을 때 당연히 감사의 CS가 조금 더 이제 행복한데 네,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당연히 검증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 미리 검증하는 CS들이 있어요. 양치를 했더니 부르시면서 양치를 한 3개월 했는데 이번에 치과를 갔더니 애가 1학년인데 충치가 없어서 관리를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케이스지만 이분이 검증을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 제품으로. 저희 검증비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뭐 제품을 막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리필모드 막 보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검증할 것들이 막 쌓여 있다가도 그런 식으로 시그널이 이렇게 그러면 저렇게 이게 검증을 할 수는 있겠구나. 그걸 또 정량하고 많이 늘리는 게 역할이겠구나라고 할 때가 사업을 하면서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막 뭐 매출이 많이 나고 그리고 좋은 사업적으로 뭐 수상을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기쁘고 한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여운이 정말 짧게 사라졌고요. 되게 단기적인 그런 거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좀 기쁘고요. 제일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도 있었나요? 힘들었던 힘들었던 부분? 거. 네, 사업하면서 힘들지 않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기는 하는데 저는 즐거움이 좀 힘든 거를 계속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들 때가 대표로서 뭔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구체적으로까지 좀 못 짤 때,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어느 정도 대표로서 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좀 흔들리는 순간들, 그때가 좀 힘들고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혼자 독방이나 사무실에 회의실 같은 데 들어가서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위한 명상 서비스들이 많은 이유를 좀 알겠어요. 홈핏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홈핏 명상 서비스 네. 있습니다. 명상 서비스. 심신안정. 네, 심신안정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뭐 그 헬스케어 쪽이라서 그런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많이 했던 거는 저도 이제 고객의 이제 얘기를 듣고 실제로 이제 제가 2017년까지는 고객님들 그 CS 응대를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기를 남겨주세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그 손자분이 남겨주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걷지 못하셨는데 이제 그 홈핏 10회 이제 재활 수업을 하시고 걷게 되는 순간 정말 이제 거의 엄청 감격스러웠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시고 저랑 이제 저희 팀원들이 진짜 그 한동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이제 저희가 만든 플랫폼에서 좋은 코치님들을 섭외하고 검증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홈핏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을 때 이거를 딱 정점을 봤을 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행복했던 순간은 저희 팀원들이 성장을 하는 걸 본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되게 작은 소규모 기업이고 너무 불안하잖아요. 스타트업 자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근데 그럼에도 홈핏의 비전을 믿고 합류를 해주고 이 친구들이 또 그런 성장에 대해서 욕구가 있는 친구들이고 그런 것들이 또 보면은 보여요. 그리고 막 어떤 분야에서 욕심도 있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저는 대표로서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반대로 조금 힘들었던 순간은 그럼에도 이제 대표로서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제가 만약에 이전에 창업 경험이 많고 뭔가의 경험이 많고 정말 착착착 잘 했으면은 더 이 친구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저희 서비스가 성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대표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약간 대표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 어디 가서 쉽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명상을 합니다. 명상 앱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면은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느낄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대표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홈핏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그 홈핏 대표님 그 인터뷰 영상 보다가 감동받았던 게 네. 직원한테 무작위로 만족도를 회사에 다니는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그 직원분이 9.5점이다. 아, 그리고 네. 나머지 0.5점은
나머지 채워가야. 0.5점은 자기가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직원분들에게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매력 만들 수 어필이요?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진짜 제가 잘했다기보다 그냥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인복이 되게 좋은 것 같다, 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제가 잘했다라기보다 팀원들이 잘해주고 그냥 인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복이 많은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그냥 그 채용할 때 보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경력이나 이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하는 게 어떤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지 물어봐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고 그게 이제 그 팀원의 이제 해당 직무랑 맞아야지 지속적으로 이제 좀 당연히 이제 회사 다니면 힘든 순간도 있잖아요. 힘든 순간 있을 때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잘 맞는 사람을 뽑는 거? 네,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혹시 여기에다가 모든 질문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은 대표님들께서 선택하셔서 네. 하나씩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정지화면 아니고요. 네. 질문을 띄워주셨는데요. 일단은 최종호 대표님께 온 질문부터 필터링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대표님께 온 질문들인데, 위에 거는 좀 이미 질문을 해드린 거라서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많이 내려주세요. 혹시 마음에 드시는 질문 있으시면 스탑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네. 어떤 질문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특이한 질문이기는 한데 양치중 이가 빠져 놀라는 어린이들을 네. 위한 아이디어도 있으신가요? 네. 약간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저분은 아버님이실 것 같고요. 양치중에 자녀분이 이가 빠진 경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이들의 치아는 그 초등학교 동안에 되게 많이 이제 빠지고 나는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질문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 저희 프로덕트 자체가 이제 개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보면은 아이가 앞니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아직 저희는 앞니도 양치를 하라고 하거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개인화적인 컨텐츠를 어디까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주신 질문 같았고요. 네. 그래서 이가 빠지면은 놀라는 어린이를 진정하고 그런 왜 이가 빠졌는지, 이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가 왜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이가 어떻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더 자신의 구강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동 칫솔 얘기를 살짝 하면 전동 칫솔이 되게 이제 떨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동 칫솔을 쓰면 진짜 양치 중에 이가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강한 진동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진동 같은 걸 설계를 하거나 그런 경험적인 설계를 할 때 어른의 시선보다는 어른은 이가 빠질 일은 없으니까 양치할 때 그런 사용자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더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서비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홍필 대표님 질문들 리스트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질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시는 질문 있으시면 스탑해 주시면 되세요. 네.
조금 더 위로 한번. 네, 위로 조금 올려주세요. 코로나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코로나 질문이 많네요. 다들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오기 전에 집 청소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코로나 전체적으로 코로나 말씀해 주셔가지고 걱정 네. 일단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팀 전체가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계속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코치분들 이때 이제 오히려 코치분들은 더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홈핏에 뭐 센터에서 활동을 못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개인 저희 이제 반대로 회원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치님 이제 위생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 이제 웹 팝업으로 완전 띄워놓고 수업하기 전에 이미지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리고 또 코치분 회원님들이 그 아무래도 집에만 계속 있으시다 보니까 이 심신이 되게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몸도 되게 많이 뻐근하고 또 재택근무도 되게 많이 하면서 계속 그 집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 문의 수가 더 이제 많아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저는 물론 이제 온라인 PT도 되게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직후에는 저희도 빨리 온라인 PT를 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 일단 그 비즈니스에 대한 본질은 그 직접 이제 코치님이 가서 그 몸의 움직임을 봐야지 정확한 티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있어서 아직은 이제 온라인 PT를 그냥 부가적으로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그 매출의 영향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부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 기업분들이 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벌써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인사나잇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씩 남겨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정호 네. 대표님부터. 네. 네.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좀 기대를 하고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제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사업을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저희뿐만 아니라 더 스타트업끼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나 아니면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이 목적이다 보니까 더 많은 시너지 기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되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2시간이 좀 어떤 분들은 많이 부족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또 뭐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직접 답변을 또 혹시나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분 계신데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